287페이지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넓이는 직사각형들의 합,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오차를 줄이고요. 그리고 입체도형의 부피는 일반적으로 원기둥이라든지 그 얇은 어떤 포테이토 칩 같은 그 부분을 구한 다음에 그들의 합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오차를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테이토 칩 하나 나왔죠. 감자인데요. 여기 이제 요거를 SS라 그래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X고요. DX 방향으로 얇게 썰어가 돼요. 얇게 썰어가지고 얘네를 썬 요 넓이를요 다 이제 합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기둥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약간의 원기둥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요 원기둥을 다 합치는 거죠. 얇게 써. 근데 이제 이 SS가 이 X값에 따라서 변화해요. 여기는 SX가 작고 점점 커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픽스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X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서 공식이 SX가 있으면 XX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적분을 하면 부피가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개념 익히기를 보시면 295번 잠깐 화면 멈추고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자, 물의 높이가 x인데 그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3루트 x래요. 이 넓이가 이렇게 된대요. 그게 이제 xx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x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그러면 여기 3루트 x가 여기가 되고요. 부피는요 0에서 8까지 밑면에서 물의 높이가 8cm 때 그 부피를 가져다. 그럼 XX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된 포테이토를 잘게 쪼개서 이제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게 쪼개서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x값에 따라서 xx가 변하니까 여기를 3루트 x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x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지수에다 1 더하고 뒤집어서 곱해서 넓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296페이지 문제도 296번 문제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x일 때 요 한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sx는 루트 x 3x의 제곱 플러스 2를 제곱을 한 게 바로 sx가 돼요. 이렇게 됐죠? 걔를 0에서 10까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89페이지 필수예제 09번 설명하겠습니다. 1번 잠깐 볼까요?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12 루트 4x 플러스 9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SX를 아예 알려줬죠? 그래서 0에서 4까지 12 루트 4x 플러스 9 이게 SX인데 이거를 적분을 취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2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문제 속으로 읽어보시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는 사각뿔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S고 높이가 사각뿔이에요. 근데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X일 때 요 넓이가 있잖아요. 그 SS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사각뿔이랑 요 사각뿔이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비 넓이비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관통하는 H에서 요 X를 뺀 게 H-X죠. 이거 대 H는 H- 대 H는 길이비잖아요. 길이비가 닮음비예요. 그거를 제곱한 게 넓이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곱하고 그게 뭐예요? SX 대 픽스된 S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해요. 그래서 SX를 구한 다음에 그 SX를 이제 인테그랄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x를 0에서 h까지 다 적분을 해요. 그래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꼭 아셔야 돼요. 별표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h-x 쳐놓고 화살표 그려놔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200 필수예제 10번 잠깐 볼게요. 문제 속으로 읽어보시고. 약간 비스듬히 그려요. 입체적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y = -x제곱 플러스 x가 있다. 근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변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른 요 단면 있잖아요.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 = -x 플러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 도형이죠.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하는 밑면으로 하는 이상한 입체 도형이 있대요. 근데 그 입체 도형이 모두 반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밑면인데 x일 때 요 밑면인데 요 입체 도형의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으로 수직으로 다른 평면 있잖아요. 수직을 자른 이 평면이 원의 다 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름이죠, 지름. 그래서 이 지름을 절반을 해요. 그게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을 제곱을 하고 파이를 붙인 게 원의 넓이잖아요. 거기다가 2분의 1이라는 게 반원이 돼요. 이게 xs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는 -x 플러스 x와 x축을 둘러싸인 둘러싸인 도형이 이거예요.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여기 밑면이래요. 밑면한 입체 도형이 있다. 뭐 이렇게 된 고구마 같은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으로 수직으로 잘랐어요.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이, 이 단면이 바로 다 반원이래요. 반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뭐예요? 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x가 요걸 때 요게 지름이니까 요게 지름이에요. 요게 지름의 2분의 1이라는 게 반지름이잖아요. 그거를 제곱 파이한 게 원이에요. 전체 원. 반원이니까 2분의 1 한 거고 이게 SS. 됐죠? 이 SS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291페이지 필수예제 1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길이가 2이고 높이가 4인 원기둥이 있다. 이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있다는 거죠. 요 직선을 따라서 요거랑 60도 각도를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넓이, 작은 넓이 있는데 작은 넓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면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근데 이제 숫자를 잘못 써서 화이트 자국이 조금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방을 구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그래서 y제곱은 4-x가 되고 y는 뿔마 루트 4-x가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부분은 원의 윗뚜껑을 얘기를 해요. 이 윗뚜껑. 원의 윗뚜껑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요, 원의 아랫뚜껑을 얘기를 해요. 원의 아랫뚜껑.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이 부분은요, 이 윗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뚜껑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0, 여기 요거 기준으로, 요 평면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60도를 다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60도고요.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고, 다 60도로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넓이를 SS라고 하거든요. 요 넓이 XS. 여기가 X일 때 넓이 SX예요. 그러면 이제 60도니까 이제 2대 1대 루트 3이 특수각이 형성이 되는데, 요 길이가 윗뚜껑이잖아요. X일 때. 그래서 4-X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대 루트 3이니까 이쪽은 루트 3대 루트 4-X 제곱이 돼요. 이제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넓이는 2분의 1에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이게 좀 색깔이 흐리는데요. 정리가 되고, 이게 SS가 돼요.
SS를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에서 2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똑같으니까 0에서 2까지 하고 2배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속도와 거리 설명하겠습니다. 속도와 거리는 이제 미적분에서도 수투, 미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요. 이제 수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위치의 변화랑 움직인 거리가 있다어요. 이게 수투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50점을 받았고요. 위치는 원점사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50점이에요. 50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시험 때 놀아가지고 결국은 30점을 받았어요. 위치는 뭐냐면 x0 있잖아요. 여기 x0예요. x0를 고려를 하고 고려한 상태에서 위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x0 고려하고 원래 50이었고 위치를 했더니 30점이 됐죠. 그래서 원점 사이의 그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30이 되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예요. 30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이 되고 움직인 거리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마음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아들이 50의 노력을 다 했고 노는 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70의 노력을 다 했구나. 그래서 120이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거 마이너스 처음 거 이렇게 빼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위치는요. 그냥 현재 그 위치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위치는 x0를 고려하고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인 거리는 x0를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줄이 잘 안 거지네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정적분이고 요거는 면적이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경과 거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면적은 절대값을 붙으면 된다. 그래서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앞에 미분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미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P가 이렇게 평면상을 이렇게 옮겨가는데요. 이제 이게 X방향, Y방향이 있어요. 그거의 위치는 XT랑 YT라고 그러고 그리고 위치랑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평면이라서 높이 얘기는 잘 안 써요. 위치만 써요. 자, 그래서 FT가 GT가 돼요. 얘는 FT, GT. 이 높이는 지웁시다. 이거는 수직선상에 쓰거나 수투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라고만 합시다. 그래서 X방향, Y방향이에요. 그래서 위치고, 이거를 미분한 거는요, X방향의 속도, Y방향의 속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벡터라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걔를 한번 더 미분하면, X방향의 가속도, Y방향의 가속도. 이게 아까 배운 미분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자,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는요, 이 속도의 크기 있잖아요. 속도의 크기란 뭐냐면 X방향, Y방향에서 요거를 얘기해요. 요거. 근데 이제 작게, 너무 크게 그렸고요. 요만큼이랑 해서 이렇게 그리려면 요 곡선을 따라가요. 요 크기가. 그리고 또 이쪽에 왔죠?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가 되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요만큼 X방향, Y방향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속력인데요. 속력을 다 적분을 하면요. 여기에 움직인 길이가 구해져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 X방향의 절대값의 제곱, 그러니까 X방향의 제곱, Y방향의 제곱을 루트로 씌운 게 속도의 크기잖아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거든요. 속력을 A에서 B까지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얘가 움직인 거리가 돼요. 됐죠? 그래서 XT를 FT라고 하니까 얘를 미분한 거를 제곱하니까 F'T의 제곱, G'T의 제곱, DT가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속도의 크기 요것도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29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곡선의 길이에요. 곡선의 길이는 아까 말했던 속도의 크기는 속력을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공식이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는 S라 그랬고 이거는 L이라 그랬어요. 동일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는 뭐냐? 밑에 거는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요. dx dt를 묶어요. 그럼 1 플러스 이게 뒤집어지죠. dx분의 dt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거랑 dt제곱이 날라고 요걸 합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dx dt. 근데 여기에 dt가 있잖아요. 맞죠? dt가 있어서 dt 이렇게 날리면요. 요거 남고 dx가 돼요. 그게 이 공식이에요. 지금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랑 아까 설명됐던 움직인 거리 그리고 이게 다 공식이 거의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뭐예요? 여기는 t가 있어요? 없어요? t가 있죠? t가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쓰고요. t가 없을 때는 이 공식을 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도한식 적어놓고 잠깐 화면 먼저 필기하시고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를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위치를 구하래요. 위치를 구하면 x제를 고려하죠? x제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0에서 2까지 그리고 뭐예요?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고요. 움직인 거리네요. 그러면 절대값 붙여야 된다 그랬죠? 절대값 붙이고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값 붙이면서 절대값 그래프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 주기성 어떻게 돼요? 2파이죠. 기본 주기 2파이. 그리고 t 앞에 있는 파이를 절대값 붙이면 주기가 2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 게 주기가 2고요. 여기가 1이에요. 이게 사인 파이 t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1에서 3까지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1에서 3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붙였잖아요. 절대값. 1에서 3까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3까지 이렇게 여기가 3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2에서 3까지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저라면 이 넓이 같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안 구하고요. 0에서 1까지 사인 파이 t 그냥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2배를 해줄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개념을 알고 푸는 경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3번 설명 드릴게요. 좌표평면에 움직이는 P가 있고요. 위치가 있고 네, T로 되어 있는 거 움직인 거리래요. 그 움직인 거리 뭐죠? 아까 길이라 그랬나요? 곡선의 길이. 근데 T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T 관련된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X를 한번 미분하고 Y를 한번 미분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력을 구해요. 속력을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됐죠?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14번의 곡선의 길이는 t가 있네요. 또 한번 미분하고 제곱하고 미분하고 제곱해서 공식 넣으시면 되고 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